안녕하세요. 넥센타이어 경영전략본부 HR 담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주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20분 정도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조금 더 재밌는 단어들도 많을 거예요.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트 2, 밀레니얼을 인터뷰하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밀레니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요즘 저희 HR 쪽에서는 밀레니얼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밀레니얼 세대고요. 아마도 여러분도 다 밀레니얼 세대일 것 같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어떤 정의냐면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분들이세요. 아마 저희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밀레니얼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전 세대가 흔히 말하는 X세대로 구분을 합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를 Y세대라고 표현하는데 Y세대가 다시 이제 미국에서부터 어원이 나와서 밀레니얼 세대라는 단어가 요즘 유행이 되고 있어요. 이 밀레니얼 세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흔히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가 말씀을 하시죠. 여러 가지 세대 차이도 느끼고 우리 때는 안 그랬어 라는 표현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들으셨죠? 저 또한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신입사원들한테 나는 하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안 좋은 거잖아요. 나 때와 비교하면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저도 모르게 비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밀레니얼 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이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보는 사람들과 팀과 함께 이 근무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네는 안 나오네요.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앞서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소개 드리는지는 이따가 차츰 알게 될 겁니다. 넥센타이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저희 회사가 좀 인지도가 향상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넥센 히어로즈라는 야구단 덕분에 저희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제고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넥센타이어란 게 타이어 회사구나 라고 알게 됐는데 저희는 1942년 흥하타이어 공업사라는 회사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넥센타이어로 사명을 변경했는데요. 매출은 저희가 어떻고 계속 평균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예요. 타이어. 이제 직장을 회사를 선택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 만드는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IT냐, 제조를 하느냐, 서비스냐, 금융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에 있다 보니까 공장이 있고요. 공장은 상당히 조직 문화가 수직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공장에서 뭐 하나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란 대로 안 하고 제멋대로 막 하다가 공장에 여러 가지 설비 기계들이 있는데 제가 임의로 하다가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에는 여러 가지 매뉴얼도 있고 좀 엄격한 분위기에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윗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좀 가이드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저희 회사인데 아까 저희 회사의 본사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양산. 경상도. 경상도 남자가 어떻습니까? 흔히 이미지가 경상도 하면 남자 아이가 이런 거 있죠. 우리 이런 거. 실제로 저희 회식하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한잔 해요. 다행히 저는 술을 잘 마시진 못하지만 못 마시진 않고요.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남자들이 대부분인 조직이고 열심히 타이어를 만들다 보니까 타이어 다 만들고 나면 저녁에 힘들죠. 그러면 저녁을 먹죠. 그럼 뭘 할까요? 술을 자연스럽게 한잔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습니다. 공장에는. 물론 제가 근무하는 서울 방배동에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영업 직군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영업하면 또 뭐가 떠오르죠? 술이 떠오르죠. 술은 어딜 가나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술도 이 회식 문화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내가 싫어한다고 싫어하는 티 내면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내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내색하지 않고 노력을 하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힘들고 싫겠지만 그게 하나의 조직 생활인 것 같고요.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고 나 혼자 일하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다 같이 함께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근무하려면 서로 이게 나만이 아닙니다. 서로 조금씩 배려하는 분위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조직 문화를 하는 팀이 따로 생긴 게 된 거예요. 저희 HR 담당에도 조직 문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수요일 날 그 칼퇴근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데이라고 서울에 한정되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은 6시에 다 퇴근하면 누가 또 타이어를 만들어요. 그죠? 타이어는 또 이렇게 교대로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한정돼서만 아직은 있는데 그런 문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6시 되면요. 정확히 5시 한 45분에 노래가 나와요. 엄청 크게 일 못하게. 저희가 신청해서. 그럼 노래가 나오면 하나 둘 이제 갈 준비하고요. 저희 상무님도 막 나옵니다. 빨리 들어가 준비해. 그럼 6시에 다 퇴근해요. 이런 문화를 조금씩 저희 담당에서부터 만들고 있고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워크라이프의 밸런스를 저희 상무님께서 중요시 하시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이런 조직 문화가 또 생기고 있고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이런 조직 문화를 이제 확립해 나가는 회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런 문화는 점점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타이어 회사인데 글로벌화 되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많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공장 2개만 지었다가 지금 해외까지 있기 때문에 글로벌 회사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글로벌 인재를 저희도 양성을 하고 있고 채용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저희가 18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은 저희가 양산, 창녕, 그리고 청도, 중국의 청도, 체코가 있고요. 제5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좀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R&D 센터도 저희가 있고요. 그 김포 옆에 마곡지구라고 있습니다. 거기 저희가 이제 내년에 사옥을 이전하는데 양산에 있는 본사에 있는 R&D 인력들이 다 200여 명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본사를 이제 서울로 이전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그 글로벌적으로 저희가 회사를 좀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양산보다는 서울에 여러 가지 조직 기능이 있는 게 여러 가지 수월하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좀 조직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 회사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미션, 비전, 핵심가치, 행동 원칙인데 이것도 아까 첫 번째 시간과 이제 좀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고자 하는,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이 4가지의 것들이 부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자소서를 내가 실제로 내 성격이 안 그래도 그 회사의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쓰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자소서를 읽잖아요. 티가 납니다.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저도 그런 거 처음에 몰랐는데 이게 매번 보는 게 그 글만 보면 아, 얘는 하면서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게 그냥 보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만 그런 글이 자소서가 하도 많이 읽다 보니까 내용을 조금씩 구분을 하고 판별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경험에 의해서, 노하우에 의해서. 경험이 가장 중요하고 무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에 그 맞춰서 자소서를 많이 쓰는데 저희 회사 또한 이 4가지 미션과 비전 그리고 핵심가치 행동 원칙이 있고요. 미션은 뭐 움직임의 가치를 담아 내일을 함께하는 우리라는 게 있고 비전은 뭐 글로벌 탑 10은 언제 들어가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 내용이 각 홈페이지에 회사 홈페이지가 있는데 요거에 맞춰서 자소서를 쓰는 건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제가 직무찾기 말씀드렸듯이 일단 내가 좋아하는 직무도 중요하지만 직무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게 회사의 조직 문화가 안 맞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회사가 그래도 나랑은 좀 맞겠다라는 개인적인 판단 하에 지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실과 다르긴 합니다. 저도 압니다. 현실적으로는 모든 채용 공고를 본 다음에 모두 똑같이 쓰겠죠. 그리고 자소서 컨트롤 C, 컨트롤 V, 넥센 타이어를 뭐 어디로 이렇게 바꾸겠죠. 하지만 그게 티가 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심점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소서를 진짜 진심으로 내가 쓰느냐, 내가 이 회사에 가고 싶어서 쓰느냐 아니냐는 티가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컨트롤 C, V 하다 보면 꼭 오타가 생깁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 써서 너무 힘들지만 그건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거기에 정말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취업을 준비하실 때 그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다 대부분 비슷한 걸 하실 것 같아요. 책을 읽는 부분은 소수 계시고 그리고 대부분 아마도 감히 제가 예측컨대 스마트폰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인스타그램을 한다거나 SNS를 한다거나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거나 인터넷을 한다거나 하지만 그런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만 계속 보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지금 취업이 가장 나한테는 최우선이다. 그러면은 자나깨나 취업 생각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열정과 그 정도의 그 여러 가지 그 본인의 그 각오가 없으면 어떻게 취업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또 평균 이상이 있잖아요. 그런 열정도 없으면 평균 이하가 되는 겁니다. 왜냐? 세상에는 생각보다 그런 평균 이상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출근 시간은 아니지만 좀 일찍 해서 8시 좀 전에 출근합니다. 예, 근데 그 시간에도 앉아서 못 가요. 어찌나 사람들이 부지런한지. 정말 아침에 일찍 와서 저희 회사도 하지만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또 어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학원 가서 공부하듯이 저희 회사 일찍 와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그런 거 지원을 해주니까. 그분들 보면 대단합니다. 7시 반까지 오려면 생각해보세요. 여성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오실 거예요. 그렇게 사신 분들이 계시는데 더 대단한 건 그분들이 저녁에 뭐 하겠어요, 전날. 회사 생활을 끝내고 일과 시간 이후에는 집에 갈 때도 있지만 저녁에 회식 자리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회식을 하다 보면 저희도 점점 이제 2차는 뭐 커피 또는 무조건 9시에 해야 뭐 이제 그만 파한다. 이런 이제 조직 문화를 점점 확립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윗세대는 아직 술이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을 때가 많아요. 그럼 그 시간까지도 같이 함께 하고 그리고 또 다음날 새벽같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분이 이렇게 그 부분 정말 존경하는데 어느 한 차장님이 술을 아무리 그렇게 늦게까지 드셔도 꼭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그런 열정 없으면 취업이란 게 정말 힘들 거다. 아까 말씀드린 평균 이상, 이심점심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취업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취업한 다음에 본인이 계속 다른 사람들과 이제 무한 경쟁하는 거거든요. 공채 입사 동기로 들어가도 결국은 위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진급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 조금 조기 진급하겠다 그러면은 어학 점수를 좀 딴다거나 뭐가 있어요. 그럼 가산점이 돼요. 그럼 먼저 진급하겠죠. 근데 친구 동기일 땐 기분이 좋은데 나보다 1년 먼저 진급을 해요. 진급하면 뭐가 있을까요? 연봉이 늘어나겠죠? 뭐가 늘어나겠죠? 나랑 달라져요. 그럼 이제 은근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럼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물론 선의의 경쟁을 하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이 사람을 밟으면은 그 사람도 분명히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경쟁 시대에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열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첫걸음이 취업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상당히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장표입니다. 써놓은 단어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뭐뭐 있죠? 네, 그죠? 여러 가지가 있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매너, 마인드, 하이, 애티튜드, 스피릿. 이 공통점이 혹시 뭘 것 같아요? 전 나름 공통점을 가지고 이 단어들을 썼습니다. 딱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세요? 다 뭔가 본인의 그 행동에 관한 거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썼습니다. 어쨌든 매너. 제가 상대방에게 이게 배려 같은 것도 되겠죠?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배려. 이 매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내 몸에 이제 얼마만큼 배어 있느냐인데 이성 친구랑 교제할 때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얼마만큼 상대방을 배려하고 먼저 생각해주고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여성분들은 또 차이가 클 거예요. 흔히 남성들은 직설적으로 말을 하고 여성분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못하지만 이런 걸 좀 매너란 걸 좀 생각하면서 본인이 계속 바꿔간다면 여성분과 아마 많은 여성분들하고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매너가 중요한데 이 매너는 당연히 회사 생활에서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입니다. 그리고 마인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저 또한 그렇고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넌 참 항상 웃는 얼굴이라서 좋아. 모 팀장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이야 제가 막 이렇게 웃으면서 강의를 하면 좀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웃지 않고 강의를 하는 것 뿐인데 물론 좀 재밌는 강의의 컨텐츠는 재밌게 합니다. 근데 이건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렇게 못하는데 회사에서 좀 밝게 있는 편이에요. 사실 일부러 인위적으로 그러진 않고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여러 가지 운동을 좋아하는데 농구를 하는데 어떤 동네 형님이 그렇게 웃으면서 농구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죠. 뭐가 저렇게 재밌다고 웃나. 근데 진짜 농구하는 게 너무 재밌고 즐기다 보니까 자기가 웃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그때부터 나도 저렇게 좀 자연스럽게 얼굴에 좀 미소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조금씩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웃지 않으면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웃는다는 게 있고 이게 아니고, 그죠? 살짝 이제 입가에 미소가 있는 그런. 근데 이제 인상 쓰고 다니거나 아니면 무표정으로 다니는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웃고 다닌다는 거 하나에 또 칭찬을 받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마인드 부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누가 저는 팀장님이 저한테 줘봐. 이거는 근데 이렇게 하고 이게 더 좋지 않겠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신다. 그게 속으로는 또 왜 나한테 저러시지?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절대 한 번도. 예, 지금 뭐 녹화한다고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제 아래 요번에 12월에 들어온 신입사원 공채한테도 그 친구한테도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러지 않은 팀장도 있죠. 일단 그냥 꾸짖고 일단 그냥 디스하고 일단 부정적인 단어부터 쓰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전부가 아니라 그런 분들은 일부인데 지금 이제 대중매체 통해서 이제 그런 게 부각돼서 나오는 것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쨌든 저한테 코칭을 해주고 저의 발전을 위해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제가 제 걸 만들면 전 한 단계 더 성장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마인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이, 인사입니다. 인사. 어딜 가나 인사하면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더라고요. 웃는 얼굴만큼. 그럴 겁니다. 아마 제가 아까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강의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조금 알고 싶어서 그러긴 했는데 이렇게 한번 먼저 다가가잖아요. 인사를 하고 악수를 건네고 한번 미소를 띄워주고, 예, 그러면은 상대방이 정말 이 사람 뭐지? 처음에 그 반응이다가도 이 상황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또 이심점심. 제가 그냥 예,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진심이 느껴지고 진심으로 여러분한테 다가간다면 그게 아마 느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한 인사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입사하셔서 이 태도가 있는데요.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 위에 지금 KSA라고 있는데요. 예, 교육학 쪽에서는 이제 신입사원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이제 역량 중에 KSA를 들고 있습니다. K는 이제 knowledge입니다. 예, 뭔가 아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도 일을 하려면. S는 뭘까요? 쉬운 단어, 떠올리는 그 단어. 스마트. 아닙니다. 스마트도 되겠네요, 근데. 예. 스킬입니다, 스킬. 예, 아는 거를 뭔가 내가 이렇게 만드는 게 필요하죠.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전달을 해야죠. 근데 전달을 어떻게 잘하는지 스킬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A가 애티튜드입니다. 그래서 K랑 S는 어떻게든 계속 강제로 시키던 아니면 계속 뭐 알려주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화가 되기가 어렵진 않거든요. 어학 공부도 하면 조금이라도 늘잖아요. 예. 그리고 PPT 만드는 법도 계속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늘잖아요. 근데 이 태도가 상당히 어려워요. 태도는 흔히 저는 선천적이라는 부분이 조금 더 큰데 이 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점점 더 열심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계속 스스로 생각을 한다면 바뀌는 건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한 가지라도 얻어가서 지금 이따가 집에 가시는 길이든 딴 데 가시는 길에 뭔가 좀 핸드폰을 하지 말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 지금 가장 중요한 1순위를 생각하셔서 그것만을 좀 집중을 몰입을 하셔서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행동에 대한 변화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동에 대한 변화를 지금부터 가져가야지 절대 한순간에 안 바뀌고요. 이 행동의 변화 하나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직장뿐만 아닙니다. 직장만큼 중요한 게 또 뭡니까? 결혼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결혼을 하던 안 하던 어쨌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도 있을 거고요. 나는 계속 혼자 살겠다. 혼자 살려면 주변 환경을 잘 꾸려나가야 네트워킹도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야 살죠. 100살까지 살려면은. 그래서 이런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행동의 변화 하나로 나중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을 때 내 위에 바로 직속 상사 그리고 팀장 그리고 임원들 분들이 다 보고 계시고요. 그 보고 계시는 게 누구나 보는 시선이 똑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김희선 씨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희선 씨를 바라보는 눈, 예쁘다 제일 먼저 떠올라요. 여러분들 또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죠? 그 첫인상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가 중요한 게 누구나 다 보는 시각은 그런 건 비슷합니다. 물론 교집합이 있는 반면 여집합도 있겠죠. 겹치지 않는 부분도.
하지만 교집합이 꼭 있기 때문에 사람 보는 눈은 다 비슷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동을 하나 바꾸면 여러분들 삶이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제가 아까 농구 말씀드렸죠. 그래서 학창 시절부터 나도 좀 미소를 달고 살보자. 근데 그게 일부러는 안 돼요. 저도 농구를 좋아하니까 하다 보니까 또 나도 좀 웃으면서 해보자 하다 보니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행동을 좀 바꾸고 그 직무를 또 잘 찾아가지고 그 만족하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직무를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를 하고 싶은지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할지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저 포함해서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앞으로 우리 위에 X세대, 우리 그 기성세대 분들과 어떻게 같이 좀 계속 협력해서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 협력하는 방법 중에는 가장 큰 게 제 생각엔 행동의 변화다. 중요한 건 같이 서로입니다. 서로 수용해줘야 돼요. 이미 회사에서는 그런 조직 문화를 다 구축을 해가고 있고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누가 먼저 다가가느냐인데, 제 생각엔 그래, 한 살에도 어리고 아직 조금이라도 내가 더 많이 살 날이 많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인사한다고 기분 나쁠 거 없고, 그 사람한테 한 소리 듣는다고 기분 나쁠 거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나보다 어린 사람이 뭐라 그러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가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지만 길다고 하면 긴 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평균 이상의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만큼 열정을 쏟아야 한다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으면 오히려 그분들이 보면서 힘이 좀 더 빠지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되게 단호하고 좀 엄격한데요. 그런 경쟁을 뚫지 못하면 제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워크앤라이프잖아요. 근데 라이프앤워크가 될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워크앤라이프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 이유가 또 일이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을 해야 제가 어쨌든 돈을 벌고 그걸로 라이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려면 제가 열심히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점점 뒤처지고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 난 안 돼 라는 생각에 빠지면, 그거는 그분이 그 한계밖에, 그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인드를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동의 변화의 뭐 여러 가지 중에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도 있고 매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단계를, 힘든 그 시기를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걸 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어느 상황에서든 긍정적인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세대 차이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었는데, 사실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게 엄청 많은 나이 차이에서도 발생하지만 10년, 뭐 4, 5년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대리님께서도 이제 신입사원들을 대하실 때 좀 요즘 사원들 되게 놀랍다 이런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많이 있었습니다. 저랑 이제 많게는 10살, 적게는 한 5, 6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작은 예로 이제 줄임말이 있었습니다. 줄임말. 요즘 줄임말 많이 쓰잖아요. 단어가 6, 7살 글자인데 2세 글자로. 그 줄임말을 쓰는데 제가 이제 못 알아들은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냐고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말하지 않고, 대리님 그것도 모르세요?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일단 기분이 나쁘기보다는 나도 좀 세대 차이가 이제 느끼는구나. 나도 이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교류하기 위해선 나도 노력하고 다가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점점 저한테 다가오게끔 노력을 할 거고, 저도 가고, 그 중간점에서 만나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직사회에서는 어쨌든 윗사람이 아래로 가는 것보다 아랫사람이 조금 더 노력을 해줘야 그 친구들이 다른 분들에게 비춰주기에 보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상사분이시네요. 먼저 노력을 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작년에 들어온 신입사원 제 바로 밑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좋은 상사분이신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요.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청산유수의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셔야 되는데요. 네.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하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흔히 말하는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정말 다르게 변하고 있고요. 저 또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느낍니다. 이 뉴스만 봐도 계속 화면이 점점 빠르게 바뀌더라고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제 라이프를 위해서 살아가려면 워크가 필요하고요. 그 워크를 위해서라면 행동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앉아있던 시간이 그냥 무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게 유의미하게끔 바뀌려면 제가 말씀드린 행동의 변화 하나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밤에 자기 전에 나는 내가 앞으로 뭐 하나만 좀 바뀌어볼까 라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동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바로 태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중요한 만큼 취업 현장에서 또 큰 무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긍정적인 태도를 통해서 나만의 무기를 확보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오늘 강연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